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어떤 아이든 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든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아직 학생이라는 것은 아직 어린 거죠. 예, 어리니까 가능한 겁니다. 나이 든 사람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미 생길 대로 생겨져 버린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고 편견이라는 것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린아이일수록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어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담자만 잘 만나면 누구든 가능하다. 또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입을 생각하게 되면 다 좋은 대학, 또 더 유명한 대학,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있죠. 쭉 이런 대학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3학년이 서연고, 현재 3학년인데, 저 밑에 급인데, 예를 들어, 인서울 정도 급분이 안 되는데, 인서울 하위권 급반이 안 되는데, 서연고를 간다. 이건 불가능하죠. 또, 아이들마다 사실은 또 그릇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행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가능성이야. 근데 가능성조차도 못 갖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서연고에 대학을 못 보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연고를 가는 것을 몇 년째 끊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냈다가 지금은 끊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에 서연고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학교는 찍혀가지고 안 된대, 라든지, 아니면 이미 학교가 이미 갈라져 있나 봐. 우리 학교 1등은 왜 서연고도 못 가? 저쪽은 10명, 20명도 가는데.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의 문제 플러스 학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역량으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서포트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도 있고, 아이들 역시 그저 그런 애들만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이 아이들도 보면 하위권만 모아놨다 그래서 다 하위권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다 하위권만 모아놨다고 가정하고, 누군가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라고 하는 어쨌든 상대평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상대적인 감에 의해서 자신이 이미 스스로 A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네, 여기에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불을 어떻게 잘 지펴주느냐의 문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늘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이번에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이 왔어 이러면서 좋아라들 하거든요. 저는 늘상 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속으로뿐만이 아니라 말도 하는데, 아니 들어와서 어차피 애들 등급 갈라지게 되면 누군가는 자기가 1등급 되고 2등급 되면 이미 상대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 불을 잘만 지펴주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확 달라져서 그야말로 자사고 1등급 못지않은
그런 아이로 성장시켜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학교에서 잘 못하죠. 교육을 바꾸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게 바꾸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은 내신으로 해서 애들만 갈라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선생님들 입장 들어보면 내가 이런 공부라도 안 시켜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또 느낌으로 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 입장이 다 달리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서연고급을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학교를 서연고급의 서연고의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학부모가 지난번에도 어떤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학교에 레벨이 있어서 어떤 특정 학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떤 학부모는 자사고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른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 가당키나 하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학교를 가서 컨설팅을 해주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프로그램은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거나 또 책을 많이 읽히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거나 그런 책을 통해서 각종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러면 학교가 안 하면 그러면 내 아이도 안 하면 되냐? 아니요. 아이라도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이라도 하면 학교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아이 책 많이 읽혀서 이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역량입니다. 물론 학교 프로그램이 영어 역량이 정말 빵빵하게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수업도 그냥 수업 있는 것 정도만 하는 거죠. 대신 서울대 연고대를 잘 보내는 학교들은 영어 프로그램이 일단 빵빵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을 영어 연극으로 한다든지 영어 수업을 CNN 방송을 듣고 뭐를 한다든지 또 뭐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었네. 테드를 해서 테드 반 만들어서 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 수업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으니까 애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역동적으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테드 같은 동아리 같은 걸 그러니까 동아리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해서 아이들 수준을 역량을 높여가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 원서책도 읽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서 프로그램과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이과라고 한다면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화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과학 중점 학교나 이런 거 하면 예산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가 안 해주면 우리 아이는 그럼 끝인가?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 많잖아요. 이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독서도 그렇게 하고요. 또 동아리도 이 관련된 거를 잘 해야 되겠죠. 또 뭐냐면 또 뭐죠? 영어 원서도 읽고요. 영어 원서도 읽고 영어 리스닝 공부를 위해서 또 뭣도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고 영어도 필요하다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동아리를 만드는 것은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걸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율 동아리가 있고 학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동아리 2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니멈. 그 2개를 잘만 활용하면 아이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에 대한 사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아무리 이 아이가 우수하다고, 내 자녀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게 좋다 그래서 내 아이 역량이 안 되는데 무조건 적어주는 것도 선생님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아이의 역량을 보여야 선생님도 써주는 거지. 아이의 그런 노력도 없는데 학교 그냥 다 다니고 있어. 다 다녀요, 학교. 근데 그 학생 전체를 다 적는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는 수업 들어가지 말고 이거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줄 수 있도록 정말 써주고 싶어서 써줄 수 있도록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아이 학교 생활 바뀌었다니까?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해봤자 일주일만 해봐. 그러고 안 해. 아이들은 재밌어서요. 일주일만, 3박 4일간 하는 애들, 우리도 작심 3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3, 4일 하고 또 말아요. 선생님이 안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질문하지 말해. 예를 들면. 얘기하니까, 너 바빠 죽겠는데 뭔 질문을 하냐고 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니면, 책을 읽으라니까, 너는 왜 무슨 책을 읽어 쓸데리 없이 공부를 해야지. 책 읽는 게 공부라는 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말고, 제 말처럼만 하면 된다고요. 대신 이럴 때 이제,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어제 너무 길어져서 얘기 안 했던 내용 중에 엄마 아빠가 그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됐는데 왜 지금 알아야 되느냐. 그런 과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너무 길어요. 그런 얘기 설명해 주려면.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알아야 하는데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아이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의 대입이에요. 교육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만 맡겨만 놔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엄마도 신경 쓰세요. 학부모도 아이의 교육의 책임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교육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든 내 아이하고 머리를 짜서 뭔가를 해내야 되든 어쨌든 그래야 되는 게 지금의 대입인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안 했다고요? 그래, 예전은 예전이고요. 과거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세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의 대입 전형인 거예요. 그게 교육부의 방침인 거고. 교육부가 나쁘다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근데 그것은 정말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보화 시대도 아니에요.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죠? 세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만큼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헤쳐나가는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니까 선생의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의 도움도 필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하고 직접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죠? 대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이 뭐 너는 네 책 팔기 위해서 뭐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책이 없다니까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도 있지만 뭐라고 하죠? 이 책 이름이 뭐야?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입시에 대한 생각, 입시를 어떻게 하고, 애들이 어떻고, 내신 성적이 어떠니까 어떻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학생부가,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라고 하는 책을 내가 따로 쓴 이유도 우리 학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저도 책 많이 팔면 좋지만,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낸 책이 아니고요. 의도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 정도는 좀 알아서 내 아이를 좀 제대로 교육을 해보자.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안 바뀌면 애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애도 내신이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정말로. 내신은 자동봉으로 나와요, 그냥. 성적은 자동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입시만 제대로 알면. 입시를 제대로 알으려니까 독서를 해라, 영어 역량을 키워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교 서연고 못 보내는 고등학교가 쓸데없는 교육만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 못 가는데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는 게 근본적인 걸 보면 독서하고 영어 역량이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안 하니까 애들에게 쓸데없이 입시가 전부인 줄만, 애들 다 돌대가리만 모였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애들이 똘이면 어때요? 지금부터 다시 교육하면 되지. 그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읽기고, 읽기의 기본이 뭡니까? 독서잖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학교가 안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해요. 내신만 잘 따면 되는 줄 알고. 내신 잘 따도 서울고 그 학교 전교 1등 1.1등급 애가 거기 못 가잖아요. 서울대. 뭐지? 모의고사 보게 되면 아이들 그냥 3차, 3, 거기 전교 1등이 3차, 올 3등급 찍으면 잘할 것 같고요. 그죠? 3차, 3차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은요, 너 지금 공부해야 돼, 하려면,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읽기, 독서를 시키면 일단 커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책만 읽히세요, 그러면. 꼴찌하게 그냥. 그리고 책만 읽히세요. 24시간. 아니, 24시간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2학년 때 그냥 1등 딱 다 찍으면 되죠. 교육이 이렇게 쉬우면 좋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책을 읽히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대화 상대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들이 좀 더 정리가 되잖아요. 독서를 하고 나서 제가 이번 8월 지금 7월호 만드는 거죠. 7월호에 보면 우리 나침반 36.5도에 7월호에 보면 능동적 독서가 나갑니다. 그 능동적 독서에 나온 것처럼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 안에 능동적 독서편이 나가는 거예요. 2탄. 1탄이 고정관념, 2탄이 능동적 독서. 능동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이의 역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서연고 못 간 고등학교의 컨설팅 사례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그 고등학교가 안 하면 내 아이는 못 갈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아이 만일에도 그러면 서연고를 보낼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